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정하라는 옛날 생각에 저항하기, 정체성 많아도 괜찮아? 그게 정상이야?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심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은 아닌데요. 프로이드의 딸 있잖아요. 안나 프로이드라고. 이 안나 프로이드를 만나게 되면서 심리학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을 처음에는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만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 에릭 에릭슨이 그래서 만든 이론이 성인 발달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인 발달 이론은 어떻게 보면 각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성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기를 거치고 중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 이렇게 가면서 각 시기별로 이런 어떤 성인의 과업들, 성인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어떤 과업들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성인 발달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 발달 이론에서 일단 10대 때 완성해야 되는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밀감, 이런 거를 이제 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성의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통합의 단계, 이런 걸 완수해야 된다. 인생은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이 각 단계를 건너뛸 순 없고 앞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을 완수하지 못하면 친밀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친밀감을 완수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없고, 생산성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떤 통합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일단 10대에 그래서 정체성 찾기를 완수하지 못하면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거죠. 정체성 찾기가 안 되면은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니까 바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응도 잘 안 돼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죠.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면 제대로 된 어른이 되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릭 에릭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10대 때 정체성 찾기를 완수하지 못하면은 하여튼 인생이 다 꼬여요. 뭔가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그래서 널리 퍼졌죠. 특별히 이제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어떤 10대를 책임지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모든 국민의 10대를 책임지는 공교육, 의무교육에서 이 에릭 에릭슨의 성인 발달 이론을 더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에릭 에릭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따라서 10대 때 어떤 직업적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니까 장래 희망, 직업 쓰기, 뭐, 한 3개 써서 내라.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또,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진로, 진학,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도 꼭 뭔가 이제 정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론이 처음 등장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계속 그냥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학교는 장래 희망 직업 정해야 되고 전공 정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정하지 못한 학생은 약간 조금 별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을 잘 꾸려가기가 어려운 아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소위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이예요. 정체성 확립을 제대로 못한 아이로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희망 직업 3개 써보라 그랬는데 저는 없는데요. 이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전공 좀 하나 딱 정해서 써내라 그랬는데 전공 써내지 못하면 쟤 이상한 애네. 이런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봐야지. 이게 과연 이상한가?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정하지 못하고 직업을 정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상하게 취급할지언정 그 시기에 전공을 정하는 게 맞는가? 그 시기에 직업을 정하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에릭 에릭슨의 성인 발달 이론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옳은 이론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모든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장래 희망 정해야 되고, 제약, 전공 명확히 정해야 되는 것처럼 강요하고, 문과, 이과, 예체능 막 갈라놓고 이렇게 하죠. 물론 뭐 지금 형식적으로는 문, 이과, 예체능 구분을 없앴어요. 형식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대 시기에 근데 이런 거 딱 정하는 거, 장래희망 직업 정하는 게 맞는 일이냐? 이거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렇게 10대 시기에 장래희망 직업 정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10대 때 대학 전공을 정했어요. 그래서 대학 갔습니다. 근데 대학 전공 정한다고 그 대학에 그 전공을 하게 되는 것도 일단 의문인데 아무튼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정한 전공대로 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내가 정한 전공대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 살면서 그 전공을 그대로 살리게 됩니까? 10대 때 문과이과 예체능 정하면 그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뭐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장래희망 직업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대학 전공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문이과 예체능 이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고요? 10대 때 생각했던 세상과 20대 때 바라보는 세상이 벌써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0대 때 바라보는 세상과 30대 때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도 변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세상이 변하지만 나도 변해요. 근데 이 변한 세상이 있는데 10대 때 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10대 때의 시각, 10대 때의 관점, 10대 때 가지고 있던 태도, 가치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시야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런 변한 어떤 태도, 또 이 변한 세상으로 인해서 10대 때 의사결정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늘 어려워져요. 인생을 살면서 10대 때 했던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거의 이제 파급력이 없어집니다. 바뀐 또 나 자신으로 인해서도 10대 때 했던 의사결정, 판단 이런 것들의 영향력은 점점 없어지죠. 가치관도 바뀌고 태도와 어떤 자세와 내 지식이 달라지고 전문성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인생에서는요, 대부분 어쩌다 시작하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어쩌다 접하게 되고, 어쩌다 마주치게 되고, 이렇게 어쩌다 마주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일하고 참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할 기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처음에는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내 정체성인지도 몰랐지만, 한참 지나고 보니까, 지나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 정체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더 많은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잘 선택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어쩌다 시작하게 되는 것들 그게 나중에 정체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어쩌다 하게 됐지만 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어떤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어쩌다 어른인 거죠. 어쩌다 어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10대 때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문이과 예체능 같은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기예요. 단순히 학교 행정적으로만 지금은 이제 모호하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이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왜 대학에서는 이런 구분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문이과 예체능의 경계가 다 모호해져 있어요. 단순히 말로만 융합이 아니라 진짜 다 융합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갑자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융합돼 있는 겁니다. 국어 국문학과가 컴퓨터 공학 배워야죠. 디자인 전공자가 통계도 배워야 됩니다. 건축 전공자가 심리학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학문들이 배우고 익혀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안에서 융합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경기대학교만 하더라도 경찰행정학과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경찰행정학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심리학 그래서 연계 전공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경찰행정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경찰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여러분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벌써 들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에릭 에릭슨의 이론은요, 지금하고 또 안 맞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기대 수명 자체가 에릭 에릭슨이 살았던 시대랑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에릭 에릭슨의 이론이 나왔던 1960년대와 지금은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다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숫자가 달라요. 1960년대 기대 수명은 선진국들도 6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100세 시대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선진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뭐 85세, 90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인생이 60세로 마감될 때에 나온 이론하고 지금 인간의 인생이 100세 가까이 될 때 이론이 이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에릭 에릭슨의 시대 때는 60세로 인생이 마감되기 때문에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했고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인간의 기대 수명이 에릭슨이 살았던 시대에 거의 뭐 1.5배, 2배가 된 거잖아요. 산업의 구조도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60세일 때는 평생 직업이라는 또 개념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미 가능하지 않습니다. 길게 잡아도 60세, 뭐 65세 은퇴하고 난 뒤에 여전히 40년을 살아야 돼요. 3, 40년을 살아야 될 시기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자기 인생에서 직업적 정체성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대학에 가서 뭔가 그래서 하나만 전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 같은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아주 심화되면서 학부생 수준으로 이미 뭔가 전문성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앞다퉈서 만들고 있는 게 학석 통합과정이잖아요. 학석사 통합과정. 학석 통합. 보통 이제 줄여서 이렇게 부르죠. 이거를 대학마다 발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사학위 정도로는 요즘에 어디 명함 내밀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배움의 시간이 되게 길어져야 되는 거죠. 배움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정체성, 특별히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꼭 정체성이 하나로 고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복수 전공돼 있고 융합 전공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정체성이 하나로 고정되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되기 전에 원래도 정체성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빠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독서 애호가이기도 하고 영화 애호가이기도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낮에는 사업가, 밤에는 웹툰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주중엔 회사원, 주말에는 페이텐칠 업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정체성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채로워요. 근데 10대 때 정체성을 정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정해야 된다고 하고 장래 예방 직업을 쓰고 전공을 정하고 웃기는 얘기죠. 에릭 에릭슨의 이론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시대가 이론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시대가 이론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폐기해야죠. 이론이 바뀌어야 돼요. 이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론이 바뀌어야죠. 시대를 어떻게 바꾸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렇게 이론을 폐기하고 이론을 오히려 변경해야 되는 때죠. 과거의 정체성 이론을 이 시대에 맞는 이론으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학 분야에서. 그래도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런 업데이트가 좀 빠른데 교육학이 이게 지금 제일 느려요. 교육에서 이런 업데이트가 제일 빨라야 되는 분야인데 제일 느립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정체성이 하나로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짓, 그리고 정체성이 하나로 분명히 또 정해야 된다는 거짓, 정체성을 하나로 분명히 딱 하나로 정해야라는 이런 거짓과 옛날 생각, 이런 옛날 생각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체성을 딱 하나로 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이론이 바뀌어야 된다. 정체성은 다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